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개봉한 듄2 그리고 매드맥스 시리즈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런 류의 영화들을 참 좋아해서 영화관에 가서 다 관람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그런 영화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망가지고 나서 그 뒤에 남은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건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부쩍 다가왔다는 게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해민서 채널에서 한 번도 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다뤄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북튜버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환경을 주제로 한 좋은 책들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책을 2권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올여름은 과연 얼마나 또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일반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늘 이런 막연한 어떤 공포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냥 덮어둘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게 점점 실감이 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빌려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처음 찍는 친환경 콘텐츠인 만큼 정말 쉽고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책들로 딱 2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 권씩 바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구희 작가님의 기후위기 인간입니다. 이 작가님은 웹툰 작가 겸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날카로운 통찰력과 또 그에 어쩌면 대비되는 동글동글 귀여운 그림체가 돋보이는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의 어떤 상반되는 지점이 만나면서 작가님만의 독보적인 어떤 책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작품은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먼저 연재가 됐다고 해요. 저는 이 책으로 기후위기 인간이라는 작품을 만나보게 됐는데, 혹시 네이버 도전 또 베스트 도전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던 작품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 작가님에게는 이 기후위기 인간 말고도 귀여운 게 좋은데 기후변화는 어떡하죠? 구씨 집안 이야기 등의 작품을 연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앞면에 보면 작가 소개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매일 욕망과 이상 그리고 모순 사이에서 고군분투한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문구가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 역시 매일 욕망과 이상 그리고 모순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긴 좀 머릿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인간은 기후위기에 처한 인간, 동시에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연히 누렸던 일상을 되돌아보며 그것과 지구를 연결해 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께 실천을 강요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만화는 아닙니다. 다만 이 만화의 주인공 구희의 삶은 평생 기후 위기의 영향 속에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구희와 같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도 마찬가지겠죠. 단언컨대 기후는 인간의 모든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간을 읽는 독자분들께서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 간략히 좀 소개를 가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기후위기 인간만의 매력 포인트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만화책이라는 점이겠죠. 분량은 400쪽 가까이 되는 꽤나 긴 분량의 도서이긴 한데요. 만화책인 만큼 정말 빠르고 후루룩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100페이지를 읽는데 정말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만화를 평소에 많이 읽는 분들이시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만 읽는다면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겠지만, 또 그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살펴가다 보면 이 책이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책인지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화책이라고 깊이가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도 그림과 함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료들이 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짜임새 있는 책이다. 정말 자료조사를 성실하게 하고 만든 책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책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딱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작가님 본인의 정말 솔직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요즘은 환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그간 누려왔던 자본주의 그리고 문명 사회의 어떤 편리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순식간에 어떤 반감이 들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또 사람의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작가님 역시 아까 작가 소개 문구에서도 모순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정말 이 본인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실천들을 해 나가면서도 느껴지는 모순적인 감정들을 정말 솔직하게 이 책에서 풀어놔 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이 교조적으로 독자들을 막 가르치려고 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그래도 정말 어렵고 모순적인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조금씩은 이 문제를 직면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오히려 좀 더 진실되고 그래 나도 한번 실천해볼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라는 어떤 마음이 들게 만드는 정말 자연스럽게 환경으로 관심을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인데요. 문제점을 단순히 제기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조명을 해주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구가 위험합니다 라고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의 문제까지도 짚어준다는 게 참 좋았는데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건 레시피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만화책이다 보니까 그림이 참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비건 레시피에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레시피를 알려주셨습니다. 마라크림 떡볶이랑 그리고 감자 오믈렛의 레시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마라크림 떡볶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림이 정말 맛깔나게 그려져 있고요. 감자 오믈렛도 이렇게 오믈렛의 많은 과정까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까지 상세히 그림과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작은 포인트도 놓치지 않았구나 싶게 만드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책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기후위기 인간의 세 가지 매력 포인트를 저 나름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 작가님이 또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짧게 읽어드리면서 이 책 소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귀엽지도 재밌지도 않은 주제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이 책은 어쩐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 주인공 구희가 그런 식으로 해낸다. 화석 연료를 향한 저항은 어차피 긴 싸움이 될 테고 사랑과 유머 없이는 오래 버틸 수 없으니 말이다. 구희의 움직임은 작다. 온 지구를 들쑤셔온 추출주의의 기세와 규모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구희는 말한다. 구희는 자연에게 놀라고 스스로에게 놀란다. 세계와 인류가 맺어온 관계를 공부하는 과정은 한숨과 경이로 가득 차 있다. 무언가를 해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에 절망해 본 사람, 동시에 이것보다는 덜 해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희망하기로 한 사람의 책이다. 배운 것을 꼭꼭 씹은 뒤 쉬운 언어로 다시 차려놓았다. 동료 시민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생태 입문서다 라고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배운 것을 꼭꼭 씹은 뒤 쉬운 언어로 다시 차려놓은 생태 입문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봐도 정말 이 책을 잘 설명하는 어떤 소개 문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책 기후위기 인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김한민 작가님의 아무튼 비건인데요. 아무튼 시리즈는 제가 이전에도 저희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한 3, 4권 정도의 아무튼 시리즈를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아무튼 시리즈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딱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작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좀 더 격하게 표현하자면 좀 미쳐있는 그런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고백이 담겨있기도 하고요. 또는 일반 독자들에게 영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무튼 비건은 비건 입문서로 참 잘 알려진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김한민 작가님은 그림 작가이자 또 해양 환경단체인 시셰퍼드의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그림 소설, 어린이 그림책, 그리고 에세이를 쓰셨고요. 포르투갈 작가죠. 페르난도 페소아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하셨다고 이 작가 이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비건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에 가장 저도 입문서로 먼저 접했던 기억이 나는 책인데, 처음에 이 책을 펼쳤을 때 앞부분이 좀 생각보다 묵직해서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드려 볼게요. 이 책은 타자에 관한 책이다. 한편의 시 같은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로 시작해보자.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의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 진심으로 동의한다. 나도 나의 관심이 나에게서 타자로 옮겨갈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타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타자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며 대신 우리라는 신기한 집합이 탄생한다. 타자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인 문구로 시작이 되는 책인데, 비건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이 타자에 대한 생각을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같은 인간끼리도 타자화를 시키긴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타자화를 시키고 있는 어떤 부분 중 하나가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까지도 타자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 타자에 대해서 관심을 진심으로 가져보는 순간 더 이상 그들 또한 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점을 말씀을 하고자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을 가장 먼저 실어두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문을 먼저 읽어드렸는데 서문만 보고 흠칫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책 역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또 이 책의 매력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 가벼운 분량입니다. 아무튼 시리즈의 특징이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 얇은 사이즈의 판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비건 역시 정말 부담 없이 읽기 좋은 분량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건에 저처럼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책으로 정말 가볍게 시작해보기에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해와 진실이라고 명명해봤습니다. 비건에 대해서는 특히 참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채식만 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혹여 건강할 수는 있어도 운동 능력은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어린이나 노인이 채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 혹은 비건 음식들은 다 너무 비싸다 등등 정말 다양한 어떤 진실과 오해가 뒤섞인, 그리고 편견이 뒤섞인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이 책은 조곤조곤 팩트로 하나씩 반박을 해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잠시 비건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좀 지향을 하면서 지내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변 분들에게 받았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매우 명쾌하고 논리적인 답들이 이 책 속에 있어서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제가 비건식을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비건식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친환경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새기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비건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이고 편견이라면 편견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책의 한 가지 정도의 반박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질문이 아마 단백질 신화일 것 같아요. 단백질은 그럼 대체 채식을 하면서 어떻게 섭취를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신화.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현대인의 의식 속에 단단히 박힌 신화도 없을 것이다.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표현이 천연덕스럽게 사용되듯이 마치 우리에게 단백질이 대단히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강박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영양소의 공급을 걱정한다. 하지만 단백질은 채소, 곡류 등을 통해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콩 종류는 단백질 함유량에서 육류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대두의 경우는 육류보다 2배는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육류가 지방이나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혈관을 붓게 하거나 혈당을 높이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함께 가져오는 데 비해 식물성 단백질은 훨씬 안정성이 높다. 단백질 섭취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고루 사실과 어긋난다. 특수한 기후대에 속하는 지역에 살아서 채소나 곡물 구경을 하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에게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처럼 연중 다양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 곡물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뒤에도 쭉 어떤 글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가님이 채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어떤 오해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사실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떤 편견 속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머리가 정말 띵해지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들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직전에 실려있는 챕터가 바로 정보들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비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 중에서 작가님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본 것들의 일부를 추려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비건에 관련돼서 볼만한 컨텐츠라든지 각종 비건 정보 어플이나 최신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매체, 그리고 동물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을 때 보면 좋을 책 등등 여기에 정리된 것들만 쭉 따라가더라도 정말 무리가 없을 만큼 세세하고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비건 입문서로서 추천드릴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책에 지금 정보들에 실려있는 책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관심을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가님이 추천하는 다른 책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2권의 책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한 명의 비건보다는 불완전한 10명의 비건이 더 낫다라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완벽할 수 없으니까 아예 모른 척 덮어놓고 살래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매일매일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려고 하고요. 저의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서도 그런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영상보다도 이 책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2권의 책으로 한번 환경에 입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